고속도로만 뚫리면 땅값 10배랍니다. 그 달콤한 말에 우리 가족은 15억을 모아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5시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현재 59세인 저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단 하나의 결정으로 날려버렸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더 도움되는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그야말로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37년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으로 6급까지 진급해서 정년 퇴직하셨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27년째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누나는 간호사로 일하며 공무원인 매형과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죠. 우리 가족도 각자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왔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두신 유산과 시골 논밭을 팔아서 남긴 돈이 3억 원. 여기에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매달 적금 넣듯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적금 3억 원을 합쳐서 총 6억 원이 있었습니다. 누나는 간호사로 일하며 밤낮 없이 모은 돈 3억 원에 집을 담보로 한 대출 2억 원을 합쳐서 5억 원을 준비했어요. 매형도 공무원이라 신용도가 좋아서 대출은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27년간 중소기업에서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적금 2억 원, 그리고 제가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 총 4억 원이었습니다. 셋이 합쳐 15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은 저희 가족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돈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노후 자금이었고, 누나에게는 아이들 결혼 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이었으며, 저도 아이들 유학 자금을 위한 종잣돈이었거든요. 2018년 가을, 운명을 바꾼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무원 시절에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김 과장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보다 3년 먼저 퇴직하셔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들뜬 표정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형님, 대박 소식이 있어요. 김 과장님은 설레는 표정으로 비밀을 털어놓듯 말을 꺼내셨어요. 평택 땅 사야 해요. 요즘 SRT도 들어오고 평택항도 커지고 있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 브레인시티까지 정말 대박날 지역이에요. 거기에 천안에서 평택까지 민자고속도로도 뚫린다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하면서 알게 된 정보인데 거기 고속도로 노선이 거의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땅값이 싸거든요. 지금 사두면 몇 년 안에 최소 5배는 오를 거예요. 아버지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 과장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땅으로 돈 버는 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인 거 아시죠? 판교, 세종에 땅 사둔 사람들은 10배가 뭐예요? 50배, 100배씩 돈 번 사람들 수두룩해요. 이 다음 차례는 평택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확실한가? 형님, 내가 시청에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직접 도면까지 봤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조용히 해야 해요. 그 순간 저와 누나도 귀가 솔깃해져서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야 하는 거예요?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5,000평은 있어야 의미가 있지. 평당 50만 원이니까 25억 정도? 그때 아버지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15억 정도는 모을 수 있는데 15억이면 3,000평 정도 사는 거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고속도로 개발 계획만 발표되어도 최소 3배는 오를 거고 실제로 뚫리고 나면 못해도 10배, 잘 되면 수십 배 차익도 가능해요. 3,000평이면 고속도로 뚫리고 나서 15억이 150억이 되는 거니까 최소 10배 수익이에요. 대박이죠.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관리도 편하잖아요. 지금 사야 합니다. 가족끼리 공동명의로 사두자는 말에 다들 혹했죠. 김 과장님은 더욱 설득력 있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형님, 저도 제 돈 5억 넣어서 투자하려고 해요.
확신이 없으면 제가 왜 제 돈을 넣겠어요. 발표 나면 3배는 바로 올라요. 이건 확정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 뚫리면 일단 10배는 기본이라니까요. 그때 김 과장님이 들고 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근처는 도로가 계획된 위치고 토지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토지 보상이요? 제가 눈이 커지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땅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우리 땅 일부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면 그것만으로도 대박이에요. 평당 200만 원씩은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밤새도록 회의를 했어요. 아버지, 이거 투자해도 괜찮겠죠?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부동산을 15년이나 했는데 함부로 말했겠어. 그리고 시청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줬다잖아. 누나도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각자 돈을 따로 굴리면 큰 수익을 내기 어렵잖아. 그런데 이렇게 합치면 큰 돈으로 큰 투자를 할 수 있고 성공하면 다들 윈윈이야.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실패할 게 뭐 있어. 땅은 주식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최악의 경우라도 땅은 남으니까 괜찮아. 아버지가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운명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 김 과장님과 함께 그 땅을 보러 갔어요. 평택 외곽의 한적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이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어때요? 좋은 땅이죠? 여기서 저쪽 산까지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저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 땅은 금싸라기가 되는 거예요. 땅을 보니 확실히 괜찮아 보였어요. 평평하고 넓었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선 평택이 판교, 세종 같은 곳에 이어서 돈 되는 땅이라고 냄새 맡고 땅을 잔뜩 사들이고 있어요. 늦으면 땅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일주일 만에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6억, 누나는 5억, 저는 4억. 총 15억 원을 모아서 3,000평의 땅을 샀어요. 계약서를 쓸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년 후에는 우리 가족이 큰 부자가 되겠네. 누나가 환한 미소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아버지도 만족스러워 하셨죠. 저 역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애들 유학 자금 보태줄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꿈만 같던 대박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땅을 샀고 고속도로 발표만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뉴스를 간절하게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표가 없었어요. 김 과장님, 언제쯤 발표 나나요? 아, 정부 일이 원래 좀 늦어요. 큰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2달, 3달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1년 후인 2019년에 천안 평택 민자고속도로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착공 발표는 있었지만 듣던 위치와는 전혀 딴판인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발표된 고속도로 노선은 우리가 산 땅에서 무려 15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들었던 인터체인지 계획도 완전히 없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산 곳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땅이었고 일부는 농지 전용이 불가능한 땅이었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이게 뭐야? 김 과장님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 급하게 김 과장님께 손이 떨리며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가 산 땅 근처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계획이 바뀐 것 같네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럼 시청 공무원 친구는 뭐라고 하나요? 그 친구 말로는 초기 계획에서는 분명히 그쪽이었는데 환경 문제나 다른 이유로 노선이 변경된 것 같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15억을 투자한 상황에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처음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괜찮아. 고속도로가 15km 떨어져 있어도 접근성이 좋아지잖아. 그리고 평택이 발전하면 우리 땅도 따라서 오를 거야. 아버지는 여전히 긍정적이셨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미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투자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매일 땅 근처로 드라이브 가면서 경부 고속도로 라인이 돈 버는 라인인데 평택은 딱 그 부분에 위치해 있잖아. 고속도로까지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거지. 주말마다 가족들이 그 땅으로 소풍 가듯 피크닉을 갔어요. 우리 땅을 자랑스럽게 걸어다니며 미래를 상상했죠. 그래야만 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요. 이 땅이 정말 150억이 되면 우리는 진짜 부자야. 나는 간호사 그만두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카페나 차릴 거야. 아버지는 가족들한테 한턱 쏘시며 좋아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쏜다. 우리 가족이 곧 부자가 될 건데 뭘 아끼냐? 그때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평생 알뜰하게 사시던 분이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치며 좋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사실 이때는 우리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땅값 변화가 전혀 없자 우리는 더 위험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땐 손해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더 사면 나아질 거란 희망 하나에 매달렸죠. 심지어 땅 사놓고 1년 뒤엔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사자고 했어요. 아버지, 옆 땅도 팔려고 내놓았다던데 우리가 더 사면 어때요?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누나도 추가로 1억을 더 대출받아서 인근 땅 500평을 더 샀어요. 저도 남은 적금을 털어서 5천만 원을 더 투자했고요. 그렇게 총 투자 금액은 16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평택 부동산 시세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어요. 다른 지역 땅값이 조금씩 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 땅도 곧 오를 거라고 믿었죠. 김 과장님도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평택 전체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우리 땅도 분명히 혜택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 땅값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평당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평당 45만 원이던 땅값이 40만 원, 35만 원으로 계속 떨어져 갔어요. 주변 다른 땅들도 마찬가지였죠. 더 큰 문제는 숨통을 막는 대출 이자였어요. 누나는 집을 담보로 받은 2억 원 대출의 월 이자만 매월 100만 원씩 나갔어요. 제 아파트 담보 대출도 월 50만 원씩 이자가 나갔고요. 이거 언제까지 이자만 계속 내고 있을 거야? 누나가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때부터 김 과장님과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좀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계속 반복했죠. 4년째 되던 해에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평당 30만 원까지 떨어진 땅값. 3,000평을 30만 원에 팔아도 9억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16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9억밖에 못 받는다면 7억 5천만 원의 손실. 게다가 그동안 낸 대출 이자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손실은 더욱 컸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그때부터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때요?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평택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오를 거야. 누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똑바로 현실을 봐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김 과장 그 사람한테 완전히 당한 거라고요. 그래도 땅은 없어지지 않잖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손해예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그날 이후로 가족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우리 집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아버지는 깊은 자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늙어서 죽을 일밖에 없는데 괜히 욕심을 부려서 가족들 돈을 다 날려먹었네. 6년이 지난 지금 그 땅값은 평당 2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땅, 지금은 값도 안 나갑니다. 3,000평을 25만 원에 팔아봤자 7억 5천만 원. 16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7억 5천만 원을 받는다면 9억 원의 손실이에요. 심지어 관리비, 세금만 매년 수백만 원 나가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까지 돈만 잡아먹는 상황이죠. 팔리지도 않고요. 지금도 가족 단톡방은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따뜻한 안부 메시지가 오가던 가족 단톡방이 이제는 며칠씩 조용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죠. 아버지는 79세가 되셨는데 노후 자금 6억을 한순간에 다 잃고 지금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세요. 누나는 대출 이자 때문에 60세가 넘었어도 간호사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원래 55세에 은퇴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죠. 그리고 저는 현재 59세에 새벽 5시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던 제가 말이에요. 그 돈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사업 자금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정말 뼈가 아프도록 후회돼요. 16억 5천만 원이 있었다면 아버지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고 누나는 일찍 은퇴해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작은 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이 우리 눈을 가렸습니다. 김 과장님의 달콤한 말만 듣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모든 걸 한 곳에 걸어버린 우리가 잘못이었어요. 가장 괴로운 건 가족 사이에 금이 간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예전 같은 따뜻한 편안함은 사라졌어요. 명절에 모여도 어색하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되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피와 땀으로 겪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요. 첫 번째, 사람을 믿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사람 신뢰보다 팩트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족, 지인, 전문가라도 내가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김 과장님의 말만 그대로 믿고 우리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였죠. 시청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도면을 확인하고 여러 전문가의 냉정한 의견을 들었어야 했어요. 믿되 확인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내 돈이 걸린 일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해요. 두 번째, 투자를 망치는 건 무조건 탐욕이 아니라 욕심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올 때입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친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2018년 당시 평택의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어요. SRT 덕분에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고 삼성 반도체 공장과 브레인시티 조성으로 대형 개발 호재가 겹쳤거든요. 부동산 카페마다 평택 대박,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글들이 넘쳐났죠. 김 과장님의 말도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믿을만 했어요. 10배 수익이라는 욕심과 다른 사람이 먼저 사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했죠. 일주일 만에 15억을 결정한 게 말이 되나요? 최소 몇 달은 검토했어야 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어요. 특히 큰 돈이 걸린 결정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해요. 세 번째, 노후 자금은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할 땐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상상하세요. 안전한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평생의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이른 돈은 다시 벌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고속도로가 뚫리면 10배라는 꿈만 꿨지, 만약 안 뚫리면 어떡하지? 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후 자금은 안전 제일이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노후 자금은 더더욱 분산해서 투자해야 해요. 지금 저는 새벽 5시 편의점에서 일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요.
59세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직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다시 모아볼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누나도 일은 힘들지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관계가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건강과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 큰 부자가 되지 못해도 서로 아프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조용할 때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우면서 생각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여러분도 혹시 큰 투자를 앞두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욕심보다는 현실을, 안전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니까요. 저와 비슷한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투자로 큰 실패를 겪으셨거나 가족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겪은 실수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힘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감사합니다.